안녕하세요. 해바라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채소, 바로 오이에 대한 것들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이, 정말 여름에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여름이면 늘 식탁에 오르는데, 그냥 시원한 맛으로만 즐기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꽤 흥미로우실 거예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오늘은 오이의 숨겨진 매력, 또 건강하게 즐기는 법을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오이는 영양가가 별로 없다. 이 생각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게 뭐랄까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죠. 사실 오이가 기네스북에는 가장 칼로리가 낮은 과일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만큼 저칼로리인 건 맞습니다. 아, 과일로요? 채소가 아니고요? 네, 식물학적으로는 과일로 분류되기도 하죠. 뭐 어쨌든 95% 이상이 수분인 것도 맞고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수분 함량이 높다는 건 특히 여름철엔 정말 큰 장점이고요. 근데, 영양 성분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요, 꽤 풍부해요. 오이 한 개, 한 300g 기준으로 보면 하루 권장량의 60% 이상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와, 비타민 K요?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몰랐네요. 네, 뼈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잖아요. 아, 뼈 건강까지. 정말 우연데요? 그리고 또 칼륨 함량도 꽤 높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니까 혈압 관리에도 유리하고요. 그 외에 비타민 C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들어있죠. 그렇군요. 그럼 여름에 오이가 유독 더 좋다고 하는 이유도 단순히 그 수분 때문만은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영어 표현에도 보니까 오이처럼 시원하다. As cool as cucumber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네, 실제로 오이가 성질 자체가 좀 차가워요. 그래서 몸의 열을 좀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막 더위 먹었을 때나 몸에 열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죠. 아, 직접적으로 체온을 좀 낮춰주는군요. 네, 게다가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해질도 같이. 네,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도 손실되는데 오이가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보충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만 마시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단순 갈증 해소를 넘어서 우리 몸의 어떤 전해질 균형까지 잡아주는 역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다는 건 뭐 워낙 잘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저칼로리에 수분 많고. 네, 300g짜리 오이 한 개 칼로리가 45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 소화될 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커서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포만감도 크고요. 네, 그 마이너스 칼로리 개념은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낮은 칼로리, 높은 수분 함량, 그리고 포만감 덕분에 체중 조절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흥미로운 점은 오이가 피부 건강에도 꽤 이롭다는 사실이에요. 아, 피부요? 오이 마사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오이에 든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이 특유의 그 차가운 성질이 피부 진정에도 도움을 줘요. 햇볕에 좀 그을렸을 때 오이 붙이는 게 그냥 하는 민간요법이 아니었던 거죠. 아, 일리가 있었군요. 열감 내리는데도 좋고 다이어트, 피부 미용.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칼륨, 이게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요. 또 오이 껍질에 많은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항산화 성분인데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와, 정말 팔방미인 채소네요. 근데 자료에서 제가 제일 놀랬던 건 사실 뇌 건강 관련 내용이었어요. 오이에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다고요? 아, 네. 피세틴 맞습니다. 이게 기억력 향상이나 심지어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건 정말 좀 의외의 발견인데요. 그렇죠. 이게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데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아주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뇌세포 보호라든지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요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야. 물론 오이만 먹는다고 모든 효과를 다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꾸준히 섭취하는 게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죠. 네,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면 이 모든 좋은 효능들을 제대로 얻으려면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보통 껍질은 좀 깎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쓴맛 때문에. 네,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껍질째 드시는 겁니다. 아, 껍질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K라든지 리그난 같은 유익한 성분들이 대부분 그 껍질하고 씨앗 부분에 몰려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굵은 소금으로 겉면을 좀 문질러서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그 쓴맛 나는 꼭지 부분만 살짝 제거하고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아, 그럼 껍질에 혹시 농약 같은 거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잘 씻으면요. 네,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씻거나 채소 세정제 등을 사용하면 대부분 제거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쓴맛 나는 부분만 조금 잘라내면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잘 씻는 게 중요하겠네요. 혹시 다른 주의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요. 오이 껍질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 아스코르비나제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있어요. 아,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요? 네, 그래서 비타민C가 풍부한 다른 채소나 과일, 예를 들어 당근이나 피망 같은 것들과 함께 샐러드로 만들 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첨가해주면 이 효소의 작용을 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오, 아주 유용한 팁인데요. 그냥 먹을 땐 괜찮지만 다른 거랑 섞을 땐 식초나 레몬즙 기억해 둬야겠네요. 네, 작은 차이지만 알아두면 좋죠. 네, 방송인 최하정 씨가 예전에 소개해서 화제가 됐던 오이 김밥 있잖아요. 밥 대신 오이를 막 통째로 넣어서 포만감 높이는 거. 그것도 바로 따라해볼 만한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일상에서 좀 쉽고 맛있게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오이는 정말 단순한 수분 보충원을 넘어서 다이어트부터 피부, 심혈관,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뇌 건강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식재료였습니다. 그렇죠. 특히 영양소가 풍부한 껍질과 씨앗까지 통째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이의 그 뛰어난 수분 공급 능력, 그리고 시원한 성질을 단순히 먹는 것에서 넘어서 예를 들면 스킨케어라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음료, 오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오이수. 네. 그런 걸로 어떻게 좀 더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이번 여름에 청취자분의 어떤 생활 전반에 청량감이나 웰빙 감각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맞는 활용법을 찾아보는 것도 꽤 즐거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먹는 것 외에도 활용할 방법이 무궁무진하겠네요. 오이물 저도 한번 당장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좋은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해바라기처럼 밝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